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특강의 이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학생 때 사장이 되었다. 두 번째, IT 인재를 키워서 100% 평생 취업률을 약속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리더가 되려면 사회 공헌은 필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바로 벤처계의 신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별명까지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비트컴퓨터의 조현정 대표를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사막에 제가 나무를 한 그루를 심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많은 개인들은 남들은 공부 못하고 다른 기업은 다 안 되더라도 나는 공부 제일 잘하고 우리 기업은 독약청청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것이 좋은 생태계인가? 이 나무가 있는 이 사막에 내리 한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하면 과연 이 나무가 살아남아있을까? 이건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답은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차라리 이런 분위기는 어떨까요? 정글, 그 다음에 밀림, 이런 속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것이 개체 하나하나가 기업이고 개인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 있는 나무는 전부 다 푸르게 다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큰 나무 밑에, 낙엽수 밑에 조그마한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잘 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서 또한 3년 동안 비가 안 올 리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안 온다 하더라도 이미 땅속에 갖고 있는 수분기나 유기질 때문에 대부분이 다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생태계를 우리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든 또 개인의 성장 과정에 있든 정말로 어떻게 기업의 인간은 그 경쟁력이 가지고 있던 환경이 좋으면은 그건 기업이 지속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환경을 저는 꿈꿔왔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네트워크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데 이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특정 종교를 뜻하는 십자가 그림 그려오면 좀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서 저는 감히 그리지 못했고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보면은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의외로 해바라기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나의 목숨을 갖고 가는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은 해바라기형이 될 수밖에 없죠. 주로 정치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쪽에는 나를 공천해주는 사람이 해줘야 난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그다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다 해바라기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도 사실 아랫돌이 자기 지역구나 국민들이 자기를 받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해바라기형이 아니어도 강건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많은 여러분 또래일 때 학생들 만나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마치 식사를 할 때 편식하듯이 친한 친구만 대학 다닐 때 만나더라고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다양하게 만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를 전공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의 답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외로 친한 친구들만 끊임없이 만나고 거기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친한 친구로서는 선언을 하고 다양한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리고 팔의 힘이라는 것은 한쪽 팔로만 야구를 공을 치겠다고 하면 100이라는 힘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양손 쓰면 더하기 100, 100 해서 20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십 배의 힘이 파워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양손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쪽이 오른쪽이면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을 넓게 보겠다면 양팔을 펴고 열심히 활동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요,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면은 몸통 아랫돌입니다. 아랫돌이가 훨씬 길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 몸통 이후에 밑에 있는 십자가 아랫돌이 이유를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하자면 그거는 후배입니다. 여러분은 후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배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지. 후배를 키워야 됩니다. 그게 아랫도리가 강건하면 우리가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도 하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체에 대한 부분, 이걸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저는 이제 1990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1990년도에는 우리나라가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90% 이상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코볼이라는 랭귀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볼은 알다시피 기업이 MIS를 해서 기업 경영 관리용 개발 프로그램 툴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도 써봤는데요. 그거는 OS라든가 시스템 프로그램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나 참담한데도 불구하고 다들 거기에 올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 제가 C 랭귀지를 알게 됐는데, 와,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OS, DOS, 마음대로 뭐든지 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C 랭귀지 프로그래머가 89년도, 90년도 초까지도 전국에 100명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애트리에서 전전자 교환기 개발팀, 이런 몇십 명, 그 다음에 카이스트, 그 다음에 그 서울대학교 박사 중에 누구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들 이걸 등한시하고 있을까? 어려운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C 랭귀지를 대중화시키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를 몇 단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한 집단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없고 고용 창출만을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사상이나 철학이 있다면은 사회의 혁신적인 코드를 전파시켜야 되는 의무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창의적 개발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창의적 개발자 수준에 되는 사람을 많이 키워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인간은 공헌하고 싶은 욕심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 생산 기법이라는 것은 전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 때는 어떤 폐쇄된 공간 안에서 난스탑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은 그 부가치 높은 사업들을 대부분 다 보면은 다 네트워크로 만듭니다. 네트워크. 요즘 만화 영화 만드는 것도요. 한 스튜디오에서 다 만들지 않아요. 나라별로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하는데 그게 다 통신으로 인터넷으로 그냥 파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짜는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일부 짜고 한국에서 일부 짜고 미국에서 일부 짜고 한국에 따로따로 만들어서 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에서 생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한 가지가